옷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오후장도 역시나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매도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8월 들어 우리 시장 쉽지만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종목이 내리는 속에서도 이슈에 민감한 쪽에서는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비대면 의료나 사이버 보안 같은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현재 0.29% 빠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700선에서 더 내려가서 2690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전에는 757선까지도 내려갔는데 그래도 지금 회복해서 76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앞으로의 어떤 전략들을 잡아가면 좋은지 주식 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주도하고 있는 업종에서 테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들 함께 또 공략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함께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까지 저희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주식 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원탑 종목까지 모두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팍스통신망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입장만 해주시면요. 방송 중에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방송 이후에도 관련 정보, 시황 관련 자료들 모두 챙겨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다양한 전략과 시황과 그리고 증권 관련 다양한 이슈들까지 살펴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이 8월 내내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8월 마무리 잘할 수 있는 방법 잘 알려주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는 감감무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소식이 없어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방향성이 없는 참 재미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러한 재미없는 증시에서도 누구나 꼭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 수익을 못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또 찾아봐야겠죠? 자,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들 제가 또 잡아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도 내 계좌는 정말 든든하게 챙겨놓고 있다면 시세가 나왔을 때 좀 든든하겠죠. 네, 오늘도 그럴 수 있는 종목들과 테마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미국 증시에 좀 동조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전일 미국 증시가 또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죠. 최근에 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면서 지금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나 분위기가 연일 좀 좋았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실적 내일이면 이제 또 발표가 될 텐데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사실상 몇 달, 한 2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증시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방향성을 좀 결정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또 한편으로 이제 경계감으로 또 작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좀 약세를 보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한 대표적인 이 빅테크 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좀 약세를 좀 만들어 갔었는데 이 역시 오늘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또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나 오늘도 개별 장세가 또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보안주들 갑작스럽게 또 뜨기 시작했었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보안주는 이제 양자암호 관련주와 굉장히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일전에 한번 드렸었어요.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양자암호 관련된 이 라이브 배틀을 통해서도 제가
이런 시기에 이렇게 또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보안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한 번 움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이 또 며칠 동안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간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의 시장 잠깐 차트를 좀 같이 볼 텐데요. 지금 뭐 사실 한 2주 가량의 지수의 흐름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위도 아래도 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어떤 점이냐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나스닥이 조금 힘을 쓰지 못했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어요. 이 다우지수를 표현을 하자면 국내 증시의 코스피 지수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국내 증시는 여기저기 또 맞춰주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은 좀 숨고르기 장세,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표들로 좀 살펴보자면 오늘 코스피는 0.23%대 하락 진행 중이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똑같이 0.23%대 약보합에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점점 이탈되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의 이 수급들이 이탈이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물 시장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증시는 계속 하락이 나왔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딱히 큰 매도세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위든 아래든 매수든 매도든 특별히 보이지 않는 보합 구간에 좀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들의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방향을 좀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에 따른 이 대응을 조금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고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지금은 뭔가 증시의 방향성을 보려 하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전체적인 약간 조정의 느낌이 좀 강한 그런 증시의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GDP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관련, 그리고 내일이면 또 엔비디아 실적까지 실적 이벤트와 매크로 이벤트가 좀 계속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정말 내일 국내 증시까지는 사실상 증시가 그렇게 막 재밌거나 막 드라마틱하고 우리가 막 뭔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개별 업종이나 개별 테마, 이슈가 붙어주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단타성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우리가 좀 큰 수익을 노려보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좀 이번 주는 지나가야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이전까지 이 증시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팍스통신망 QR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증시 브리핑,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시다,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꼭 통해가지고 팍스통신망으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좀 매도 쪽으로 크게 좀 빠지고 있고요.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다양한 매크로 이벤트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관망 심리가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자세한 대응 방법부터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까지, 자세한 타점들까지 조금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셔라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이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링크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시황 정보들 모두 챙겨가시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라운드는 오늘 갑자기 강하게 오르고 있는 테마죠. 보안 관련주에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AI 보안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급등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니까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그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서 텔레그램에 유포가 됐다라는 소식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큰 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학생들, 또 교사, 군인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피해 학교 명단만 지금 100곳이 넘는다고 하죠. 관련 이슈들로 지금 현재 보안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이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하면서 관련 수사들이 조금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센즈랩과 모니터랩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센즈랩의 경우는 현재 여전히 상한가 진입해 있고요. 모니터랩의 경우에도 2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안주들 어떻게 살펴야 될지 빅스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우리가 일단 두 개의 종목, 저는 일단 센즈랩을 택하기는 할 건데요. 네. 우리가 보안 테마를 사실 특징이 있어요. 보안 테마를 공략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보안 테마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어떠한 부분에서는 다 보안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하물며 예전에는 이제 뭐 질병이나 뭐 벌레들이나 이런 약간 바이러스성에도 일종의 보안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보안 테마로 또 엮일 수가 있는데 네. 점점 이제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이제 이 디지털에 대한 보안 이게 또 중요시가 되기 때문에 이 각 시대에 맞게끔 항상 보안 테마는 어떠한 산업이든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든 여기에 대한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꼭 항상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보안 테마는 제가 아까 시황을 브리핑하면서 살짝 언급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보안 테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시대를 아직까지는 좀 약간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반적으로 요즘 뭐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뭐 데이터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미래 산업적인 부분에 굉장히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지만 막상 여기에 뒷받쳐줘야 되는 건 당연히 보안이에요. 개인정보 유출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한 보안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항상 모든 게 막 기술적인 부분이 맨날 올라가지만 따라오는 보안은 없어요. 그게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번외로 또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리자면, 현대 시장에서의 보안 테마는 이 사실상 뭐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부각이 됐을 때 수요일 기간 동안은 좀 어느 정도 그 상승세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습성들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전쯤에 제가 양자암호에 대한 테마를 잠깐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양자암호 테마 그때 당시에 브리핑을 해드렸을 때도 양자암호랑 보안 테마는 좀 묶여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양자암호 테마가 좀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보안 테마도 같이 움직임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안 테마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보안이 다 같이 움직인 거는 약 1년 만인 것 같아요. 작년 중순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때 살짝 좀 보안 테마가 갑작스럽게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있었지만 그때도 역시나 시세를 좀 과하게 분출해주는 그런 느낌은 없었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는 정부의 정책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윤 대통령님이 말씀했던 이 딥페이크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성범죄 처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보안 테마가 또 이렇게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보안 테마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다 비슷해요. 흐름들이 똑같이 하락을 쭉 이어왔다가 아래에서 또 치고 올라오는 흐름들이 똑같기 때문에 뭐 두 개의 종목, 이 센즈랩이나 모니터랩 두 개 다 사실 본다면은 또 공략한다면 똑같이 두 개 다 공략을 해도 돼요. 근데 이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보안 테마의 공략 포인트를 볼 땐 단기적인 공략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수일 기간 동안 상승을 좀 주지만 그게 쭉 이어가기에는 사실 공략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센즈랩을 택한 것도 있습니다. 차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두 개의 차트를 동시에 보여드릴 텐데요. 센즈랩과 모니터랩의 차이를 볼게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상승이 사실상 그렇게 뭐 과하게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받쳐주면서 자리도 좀 잡아주고 그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확실하게 모니터랩보다 센즈랩이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센즈랩을 택한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동평균선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즘의 차트들 반도체를 포함해서 웬만한 좀 상승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었던 종목들은 이 상승 추세가 좀 유지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종목, 일부 테마와 일부 업종들은요, 대부분 고점에서부터 하락하는 종목들이었고 하락해서 자리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똑같습니다. 뭘 포인트를 봐야 되냐? 이동평균선을 보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그동안 어느 정도 특정 기간에 따라서 종목들이 주가에 따라서 이제 자리를 좀 약간 선으로 그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센즈랩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단기 이평선들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리에서도 물론 이번에 증시가 하락하기 전까지만 봤을 땐 중장기 이평선보다 단기 이평선들이 조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굉장히 강했죠. 근데 내려갈 때는 단기 이평선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자, 이게 우리가 차트 교육을 해드릴 때 지지와 저항 라인을 좀 많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교육을 해드릴 때 지지와 저항 라인은 캔들이 밀집되어 있고 캔들의 고점과 캔들의 저점을 기준으로 캔들 위주의 지지와 저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동평균선까지 교육을 받고 적용을 하시게 된다면 이 이동평균선도 지지와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이평선을 좀 뚫고 올라와주는 그런 상한가가 나오는 캔들이 좀 나왔지만 이제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자, 61선과 121선의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까지 완전히 뚫어주면서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추세가 변곡될 수도 있는 변곡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지금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가기엔 조금 어려운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두 가지의 전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좀 이루어졌다. 근데 이 장기 평선들을 어느 정도 지지받아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기적 전략을 잡고 들어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내려갔어요. 오늘의 상승을 다 내려버리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또 뭘 찾아야 돼요? 지지 구간을 찾으면 됩니다. 다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지 구간을 찾고 그 지지 구간이 이탈된다면 우리가 손절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 모두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시면 단기 이평선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장기 이평선들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 사실 고른 건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센지랩을 택한 것이고, 두 개의 종목 모두 다 같은 형태의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목을 공략하든 같은 전략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그 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정부의 정책이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 상승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발주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상승 종목들 또 공략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방송 안에서는 다 풀어드리기 어렵습니다.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오시면은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 또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전략도 따로 짚어드리기도 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단기적 수익 방법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팍스통신망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이드까지 함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딥페이크 확산 공포로 시작된 오늘 보안 관련주들의 급등세, 그중에서도 저희가 센즈랩과 모니터랩 살펴봤거든요. 이 중에서도 대표님이 센즈랩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상 차트만 보시면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 방법도 동일한데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대책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시세를 줄 가능성까지 더해진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자세한 공략법까지 모두 체크를 두시면 좀 앞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들까지 내가 혼자 세워보기는 어렵다. 차트를 봤을 때 나는 혼자서 이 전략을 잡아가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표님께서 전략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와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라운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라운드 역시 오늘 강한 테마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격 진료 관련주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전공의에 이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소속된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 노조가 2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데 총파업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까지 들어간다면 앞으로 병원에서 긴급 인력들이 많이 부족해지겠죠. 이에 따라서 진료 대란에 대응하는 방법들 또 찾으실 텐데, 경증의 경우에는 또 원격 의료로 많이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의료 관련주들,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두 종목 어떤 종목을 오늘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골라주실 거죠? 일단 두 개의 종목 다 이제 비대면 진료와 이제 메인 테마를 이 비대면 진료라는 메인 테마를 좀 갖고 있고요. 부가적 테마도 다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두 개 다 사실 좀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조금 더 뜨거운 인성 정보를 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골라주셨습니다. 사실상 주식라방에서 빅스 대표님이 또 인성정보 전문으로 또 공략을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성정보 이 시세를 다시 한번 또 줄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인성정보랑 비트컴퓨터의 좀 각각의 종목들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원래 비대면 진로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었지만 최근에 또 다른 종목이 다른 테마에 또 편성이 됐어요. 바로 액침 냉각이라는 또 테마가 또 형성이 됐는데 사실 여기에 따라서 이 인성정보의 자회사가 액침 냉각이라는 이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이 부품에 하나의 이 산업적인 부분에 또 재료를 갖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재료까지 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진료 플러스 액침 냉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료성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트컴퓨터를 좀 보면 비트컴퓨터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출산과 또 고령화에 대한 정책이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최근에 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컴퓨터는 비대면 진료라는 테마도 갖고 있고 기존부터 이 교육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출산과 고령화 교육이 무슨 연관성이 있냐? 자, 이것도 잘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각각의 테마마다 연관성이 붙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우주항공과 방위 산업이 또 같이 세트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갖고 있고요. 아까 봤던 종목들 중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양자무와 보안 테마,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추가적으로 게임, 메타버스, 암호화폐 여기 또 세트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저출산과 교육 테마도 거의 세트로 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종목 각각의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른다면 사실 두 개 다 공략하면 좋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비대면 진료라는 이슈로 인해서 두 개의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기서 공략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저는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 대장주 인성 정보를 좀 공략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 주식 라방을 조금 애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인성 종목 때마다 주기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제가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이때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과 올해까지 한 3-4번 정도 공략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꼭 수익을 챙겨봤던 종목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 이때 당시에 한번 공략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략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증시 하락 시기에 맞춰서 한번 또 하락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끼를 제가 또 워낙에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다시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수익 구간으로 다시 올라왔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끼가 있어요. 재료도 충분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수급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지지구간을 깨지 않는 그런 자리들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종목 지금도 공략하기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어제 시간에서 그리고 어제 장 막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증시의 약간 수급적인 부분을 좀 흡수시켜주는 그런 흐름들은 나오고 있어요. 아쉽게도 오늘 좀 장 시작하면서 어제 시간의 상승 부분을 조금 반납하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현재 분봉 차트입니다. 근데 많이 내린 것 같고 뭔가 전부 다 상승을 반납한 것 같지만 자 내려올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지가 좀 나와주면서 또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반등들이 나오고 있죠.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종목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잘 공략을 한다면 사실상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좀 약세지만 액침 냉각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기존의 강세나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뒤에 후발 테마로 좀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관련주도 그렇게 힘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후발 테마로 좀 수급들이 쏠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분할 매수 전략 좀 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비트컴퓨터를 볼 건데요. 제가 인성정보 다음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좀 관심 갖고 좀 자주 공략을 하는 게 바로 비트컴퓨터예요. 이 종목은 재료도 그렇고 차트의 흐름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매지백 캔들들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거. 우리가 전반적으로 매지백 캔들들을 볼 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기 굉장히 까다로워 보여요. 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려올 때마다 주워 담아서 다시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내려올 때 잡아서 또 올라가면 또 팔고 그게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지 구간은 바로 잡혀 있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고,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트컴퓨터는 지금 자리가 몇 번 정도 나와 있었냐? 못해도 두세 번 정도의 자리가 하락 때마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항대인 7,500원, 8,000원대까지만 우리가 공략을 하더라도 최소 50%짜리의 수익을 약 2년 동안 수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지금 이 차트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 저점을 잘 잡았다면 지금도 비슷한 수익을 또 기록을 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못 잡았을 거예요. 저도 안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분봉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전일 비대면 진료로 움직이는 종목이 인성정보였다면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오늘 아침에 나왔다면 이 종목은 좀 반대예요. 오히려 장 초반에 오히려 올라가면서 수급들이 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도 오늘의 캔들이 매집의 일종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좀 어느 정도 이 하락이 좀 다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 내려와도 한 5,500원대, 5,600원대까지가 좀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공략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개의 종목 아직까지 의대증원 이슈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간호사도 파업한다 이 이슈를 제쳐놓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의대 증원을 하는 유예하는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부에다가. 근데 26년 때까지 이거를 조금 유예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컷을 한 거예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사실 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싸움을 잠깐 풀어줄 수 있어서 또 싸움이 다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대 증원 같은 경우는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이슈가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테마로서 저는 당분간 계속 꾸준하게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심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기대감에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은 죽었다 살려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테마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면 또 언제 잡아야 되지? 언제 팔아야 되지? 또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또 이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슬슬 이제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전략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또 가이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팍스통신망으로 꼭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즐겁게 그리고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공의에 이어 간호사가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까지 총파업을 예고를 하면서 이달 말에 있을 총파업에 대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두 종목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인성정보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상 두 종목 모두 좋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인성정보의 경우에도 대장주기도 하고요. 비대면 진료와 함께 액침 냉각이라는 산업적 재료까지 같이 가져가다 보니까 최근에 액침 냉각 관련 오를 때 후발주처럼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인성정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비트컴퓨터의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와 함께 저출산 또 교육 테마와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대장주인 인성정보를 꼽긴 했지만요. 관련해서 의대정원 이슈 관련 간호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움직일 때마다 전략 잘 잡아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지금 좀 전략 잡아서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에 오시면 자세한 전략 빅스 대표님께서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전략까지 잡아보셔서 그때그때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컴퓨터 원격 진료 관련해서 움직일 때마다 실시간 대응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교육 진행해보고 또 오늘도 원탑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팍스통신망에 오셔야 모두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2부에서는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교육은요, 제가 테마 교육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요즘에 또 시장을 보면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테마들만 급급하게 쫓아가기 바쁘시잖아요. 근데 요즘의 시장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선취매할 수 있는 테마가 있다면, 그거 같이 공략해 보실까요? 자, 오늘 제가 어떠한 테마를 준비했냐? 바로 금이라는 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금. 비철금속 일종의 금이라는 테마인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금이라는 건 사실 이제 많이들 이제 장신구로도 착용을 하고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금. 왜 또 갑자기 제가 금을 갖고 나왔을지 한번 같이 교육자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이게 바로 금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지금 아마 숫자는 안 보이실 거예요. 숫자는 안 보이실 건데 맨 왼쪽 기준이 바로 2023년도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요. 그램당 77,000원이었어요. 한 그램 1g당. 근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현재 시가로. 아마 금이 10만 원이 넘어갔네요. 맞아요. 10만 원이 넘어갔어요. 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의 시세가 오를 경우 관련되어 있는 주식도 함께 올라가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최근까지 이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에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던 게 바로 알루미늄이었습니다. 2020년도와 21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알루미늄 가격은 여전히 상승 중이지만 자, 그때 당시에도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뭐 조일알미늄, PJ메탈, 뭐 사마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100%, 2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이라는 이 비철금속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지만 막상 지금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본다면 그렇게 큰 상승을 좀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30%, 40% 가까이 현물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뜨뜻미지근한데 한 상황이에요. 근데 앞으로 여기서 금이 더 상승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도 적어도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시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이라는 테마를 들고 온 것이고 실질적인 금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금값이 오르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금값이 왜 오를까요, 앵커님? 좀 금으로 재산을 가지고 네. 있으려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안전 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어. 뭐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좀 화폐 가치나 뭐 주식이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오, 맞아요. 네. 굉장히 딱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중요한 요점은 사실 다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보면 여러분 요즘 어딜 가서 막 시장 브리핑을 보면 막 중동 전쟁이니 뭐니 금리 인하니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 결국엔 뭐로 이동해요? 금으로 이동을 해요. 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5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금값이 오르는 이유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발행과 화폐 가치 하락. 사실 금값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화폐를 발행한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희소성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일종의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주식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지만 굉장히 투자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있을 것이고 원달러 여기에 달러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국채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근데 화폐 자체에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화폐를 굉장히 많이 찍어냅니다.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져요. 맞아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게 2020년도, 21년도 그때 당시 코로나 위기가 한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진행을 하느냐? 화폐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경제를 어떻게든 극복시키기 위해서 화폐를 막 찍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희소성이 쭉 줄어드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반대되는 이 투자 상품이 바로 금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금 시세가 첫 번째 요인으로 여기에 상승 요인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 금리 인하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금리가 인하가 된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대출 금리도 있을 것이지만 예금 금리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저보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예전에 한때는 이제 막 그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주식 투자를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이 은행에서 돈만 넣어놓으면은 굉장히 많이 줬어요, 돈을, 맞아요. 금리를.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높아지는 게 좋을까요? 금리가 낮아지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시장 입장에서요? 네,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는 게 좋겠죠? 맞아요. 금리가 낮아지는 게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기에도 주식에 대한 이 투자의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아까 첫 번째 살펴봤던 요인이랑 똑같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여기에 대한 투자의 금리, 이 은행에다가 넣어놓을 우리가 상품 가치를 또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곳은 주식시장이 싫다. 그럼 금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금 사놓고 묵히는 겁니다. 네. 금리가 계속 떨어질 테니까.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은 어떻게 될까요? 금값이 좀 떨어질까요? 맞아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금값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금에도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페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2022년도부터 한국과 미국, 뭐 우리나라뿐만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 인상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사실상 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이유, 아까 첫 번째 살펴봤던 이유가 있죠. 화폐에 대한 이 찍어내는 게 굉장히 더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 부분과 그 부분이 좀 맞물려서 여기에 대한 금값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또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아까 앵커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가장 사실 지금 금에 좀 투자하려는 이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전쟁 등 좀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뭐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 전쟁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져요? 사실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다 화폐가 통일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금 시세도 그렇고. 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고 어디 가서든 쓸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게 바로 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부분의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바로 금이고, 최근에 또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의 수요도 늘게 되면서 금값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게 네 번째네요. 이게 이제 네 번째인데, 여기서도 또 알아볼 게 있어요. 아까 세 번째랑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늘어난 반면에 또 추가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개인들도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금에 투자하려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에서도 이 금에 대한 보유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역시나 미국이 1등입니다. 8,000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요, 한국이 12위인데요, 바로 104톤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한다면 거의 세 발의 피죠. 근데 각국의 금 보유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금은 절대적인 이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수요도 있는데 이 국가 간의 보유량 증가 추세까지 띄어진다면 금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더 오르겠죠? 맞아요. 부르는 게 이제 정말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이 희소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사실 지금까지 네 가지의 이유로는요, 가장 근본적인 금의 상승, 금 가격의 상승 이유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금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냐?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죠. 바로 오르는 거에 집중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또 시선인데, 자,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막 다른 거 비대면 진료, 양자 이런 주식 투자에 사실 계속 올라가는 것만 또 보고 계시지만, 이 전반적인 시장 경제에 움직이는 것을 보시는 분들은요, 금을 또 한편으로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1년 동안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1년 동안 가만히 있어도 30% 40%씩 올라왔거든요. 자, 이 금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요즘 뉴스만 틀어도요, 한 2, 3일에 한 번씩 금값 뉴스가 나와요.
금 시세가 사상 최고치네 뭐하네 뭐 계속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겠죠. 근데 앞서 봤던 네 가지의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9월 달부터 당장 사실상 금리 인하가 된다 하더라도 이상할 일이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미 금리 인하를 시행한 국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점점 금에 대한 이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금이 어떤 종목이 있나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금에 대한 종목들 살펴보기 직전에 앵커님께 박스통신망 입장하는 방법 한번 듣고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에 대한 테마 교육 해주셨습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도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분들도 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금이 앞으로 계속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금리 인하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이럴 때 또 금과 관련된 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빅스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은지 또 같이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이 종목들 다 살펴주셔도 자세한 전략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박스통신망에서 정보와 순간순간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들 잡아가셔야 되잖아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요.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박스통신망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리뉴얼이 되면서 빅스 대표님께서 직접 또 매일매일의 전략들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금 관련된 종목들 만나보시기 전에 지금 바로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종목들도 살펴주실 예정인데 또 금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금 관련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좀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관련주는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첫 번째 종목 TKG 애강이라는 종목은요. 막 윗꼬리며 아랫꼬리며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차트 형태를 띠고 있죠. 자, 불과 엊그저께 증시 하락 시기에 이 종목의 주가는 900원대였어요. 근데 바로 어제까지 고점이 1,4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무려 5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와, 근데 수급도 엄청 빨갛게 강하게 맞아요.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상승을 보인 이유가요. 금 때문이 아니에요. 금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배터리 화재에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배터리 화재에 대한 종목 그리고 금에 대한 투자 종목.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략할 수 있는 재료의 다양성은 이 종목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좀 잡기가 꺼려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지지가 정확하게 받쳐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금에 대한 관련 종목가 한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금에 대한 직접적인 재료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추세가 이쁘게 상승으로 가는 종목은 이 한 종목이 유일합니다.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18,000원이었던 종목이 최근 2022년도까지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을까요? 6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8,000원이었던 주가가 68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세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받쳐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은 좀 약간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편이 아니에요. 보면 이 횡보하는 장세, 보시면 중간에 횡보하는 장세가 있는데 이 횡보하는 장세가 무려 10년짜리 횡보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만큼 상승도 오래 걸리지만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이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종목을 볼게요. 한컴위드라는 종목입니다. 한컴위드라는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 한컴, 그 한컴위드, 한컴 DMS 굉장히 계열사가 많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AI 한글과 컴퓨터에 있는 종속회사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의 상태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나쁘진 않은데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공략하기엔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봤는데 막상 우리가 공략할 종목이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원탑 종목으로 금에 대한 종목을 또 들고 왔습니다. 바로 공개할까요? 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오늘 원탑 종목을
마무리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개의 종목 금 관련주를 봤는데요. 자, 이제부터 같이 원탑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은요. 핸드폰용 카메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듈용 렌즈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LED 조명을 생산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판매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금과 관련되어 있는데 핸드폰이 왜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옵니다. 몽골의 자회사를 좀 설립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또 몽골을 좀 왔는데 몽골 한 번쯤은 여행 가봐도 괜찮겠더라고요. 아무 TMI였고요. 자, 몽골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여기에 대한 금과 구리, 아이언의 자연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이 매장된 광고 탐사권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금이 발견됐을 때 여기에 대한 수혜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차트를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가지의 종목, 앞서 봤던 3가지의 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그렇게 구미가 당기는 종목은 없었어요. 굳이 공략을 한다면 TKG 애강 정도? 근데 그것도 역시나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한 종목이었고, 저는 그 3개의 종목들 중에서 사실 공략할 종목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차트의 형태가 이번에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큰 이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잘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집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이 종목은 추세 변곡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수급이 동반되어 있는 상승, 이때가 이 추세 변곡의 포인트 변곡점이라고 좀 유추를 한다면은 여기에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이동평균선도 무난한 흐름 그리고 매집의 양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금 시세가 부각이 됐을 때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이 종목을 공개하는 곳은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오시면 제가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금 관련 테마 교육과 함께 관심 종목 3가지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TKG 애강 말씀해 주셨는데 배터리 화재에 연관성이 있는 종목 최근에 좀 강하게 시세를 줬었죠. 하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아직 바닥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공략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고려아연 살펴주셨는데 직접적으로 금과 관련 있는 종목이죠.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횡보하는 기간이 길지만 확실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 역시나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3번째 종목 살펴주셨는데 한컴위드의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을 좀 이탈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좀 공략하기가 까다롭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이 종목도 함께 좀 공략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아래 보이시는 팍스통신망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가져와 주신 원탑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와 주신 원탑 종목은 재료도 정말 뛰어납니다.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 LED 조명 생산 판매 기업이기도 하고요. 금 자원 개발을 현재 몽골에서 자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이 매장된 광고 탐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또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현재 좀 공략하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종목명까지 모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팍스통신망으로 오셔야 모든 종목들과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과 관련돼서 나도 투자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전략으로 세워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려우셨던 분들 팍스통신망 오시면요 저희가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대표님과 마지막으로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또 마지막까지 좀 약보합권에서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요즘의 시장은 자칫하면 손실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이드를 반드시 보고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좀 따라가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손실을 나더라도 그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자, 팍스통신만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시황 브리핑과 현재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주도 꼭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 위험은 줄이고 손실 위험은 줄이고 또 수익
수익은 늘려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